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강을 2주나 미뤘던 대학들이 대부분 개강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대 학생회관 안 카페입니다. 개강 첫날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했던 학생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수차례 접속을 시도했지만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아놓은 과제가 아니면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 사전에 다운받아놓은 게 아니면. 개강을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수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대학교 서버가 먹통이 됐습니다. 개강을 반기며 온라인 수업을 기대했던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좀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허무하기도 하고 조금 시스템이 잘 안 열려가지고 답답한 마음이 좀 있어요. 서버가 다운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보지 못하게 된 학생들은 하루 종일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강원대는 4,009개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강원대 관계자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한 사태로 미리 대비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신망도 확보돼야 되고 서버도 확보돼야 되고 얘를 서비스에서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좀 부족했다. 네. 한림대 온라인 강의 사이트인 스마트 캠퍼스 역시 1교시부터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1,300개 강좌를 재택 수업으로 준비했지만 허사가 됐습니다. 전산에서 서버를 키워놓은 상태인데도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업체랑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서버를 긴급 점검하고 있지만 당분간 안정화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자 소비가 줄어들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온라인을 통해 강원도 감자 팔아주기 운동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도내에는 8,000톤의 감자가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포대가 가득 쌓여있는 창고 안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산물인 감자입니다. 겨우내 저장고에 있다 보니 싹이 난 것을 제거하고 크기별로 구분해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군납과 학교 급식 등이 중단되면서 감자 소비가 줄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온라인에서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주문량이 폭증한 것입니다. 10kg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8,000상자가 단 90초 만에 완판되는 등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감자 주문량이 쇠다오고 있으나 감자 선별과 포장 작업에 사람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속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홍천 감자 1,800톤을 포함해 2,900톤이 팔리는 등 도내 감자 재고량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값이 너무 싸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팔지 않으면 감자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농사철 다가오니까 이걸 안 해주면은 밭에다 갖다 버려야 할 입장이에요, 지금. 그나마 이렇게 나가니까 작업을 해서 그냥 소진하는 거지. 지금 저장 감자를 팔로가 없어갖고 매우 시름에 잠겨 있던 차에 전체가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셔갖고 지금 농민들한테는 많은 큰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과 홍천 등 도내 감자 주산지를 중심으로 아직 8,000여 톤의 감자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미 남쪽 지방에서 햇감자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달까지 최대한 감자를 팔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 몫으로 남게 됩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주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가 퇴원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도 확인되지 않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인데요.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신규 감염자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과제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이달 초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으로 원주 7번째 확진자입니다. 입원 이후에도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거의 없었던 이 확진자는 지난 이틀 동안 2차례에 걸친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을 받아 퇴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신종이니까 경우의 수들이 지금 사실 많잖아요. 심히 다 그런 거를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원주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마지막 확진 판정은 지난 10일입니다. 그나마도 가족이 감염돼 자가격리 중에 확진자가 된 16번째, 17번째를 빼면 열흘 넘게 지역사회 감염은 전무합니다. 최초 전파자를 사실상 찾으면서 지역 내 유입 경로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황. 이제는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다시금 어떻게 차단할지가 과제입니다. 역이나 터미널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설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열을 체크한다든가 본인의 연락처를 안다든가 해서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는 등 대규모 집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예정된 행사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다가오는 부활절 연합 예배의 소규모 개최의 여부를 이달 말 결정합니다. 원주시는 개신교계가 예배를 강행할 경우 교회 시설을 방역하는 한편 참석자를 추적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관광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관광시설을 재개방하고 일부는 무료 입장을 실시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가 소나무숲 야영 데크에 텐트를 설치하는 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바람도 불고 쌀쌀한 날씨지만 야영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임시 휴장했던 강릉 연곡 소량기 캠핑장이 재개장하면서 야영객들도 다시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저번에 오려고 전화를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폐쇄됐다고 해서 안 왔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오늘부터 여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온 건데요. 강릉시가 연곡 소량기 캠핑장을 포함해 소량수목원과 오죽 한옥마을, 통일공원 등을 재개방했습니다. 바웃길 주말 걷기 행사도 재개합니다. 이곳 선교장을 포함해 강릉의 주요 유명 관광지들이 당분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오죽헌과 통일공원, 바다부채길 등을 다음 달 말까지 무료로 개방해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우리 강릉이 또 영동권이 이런 수도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이고 또 치유의 공간이고 용기를 다시 북돋아 주는 그런 공간으로.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 주차장은 2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또 강릉형 지역 화폐인 강릉페이 연간 사용 한도액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10% 캐시백 혜택은 6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에 위축된 관광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강원도가 1,6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는 청년 구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1,200억 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2차 보전과 일자리 확대 등 코로나19 관련 30개 사업에 1,6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의회는 이번 주에 열릴 288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오는 24일부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학원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직접 방역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휴원 권고와 학생 등원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휴원율이 27%로 낮아 직접 방역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억 원을 긴급 투입해 2,305개의 학원과 749개 교습소 모두에 방역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아닌 학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학원이나 교습소에 방역 물품을 지원해왔습니다.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강원도 자원봉사센터가 세탁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안심 마스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소속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면 마스크 15만 개와 필터 75만 장을 동시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재능 나눔으로 만들어진 안심 마스크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과 대중교통 종사자 등에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적 마스크 오브제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먼저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신고 4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신고인 명의로 마스크를 구매한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구매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관내 콜센터를 대상으로 소독을 완료하는 등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이틀에 걸쳐 모두 14곳의 콜센터를 소독했고 손소독제와 세정제, 살균제 등을 배부했습니다. 또 교회와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등도 지속적으로 소독해 감염 경로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1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원주도 1,1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어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강릉 선거구 공천자로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강릉 선거구 공천 재심을 청구한 권성동 의원에 대해 공천 배제를 확정하고 홍윤식 전 장관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 선거구 여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지역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압축됐습니다. 한편 통합당에서 컷오프된 권성돈 의원과 최명희 전 강릉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강원도 연고 인사의 비례대표 인선을 통한 국회 입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25명 가운데 이번에 강릉 출신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선정하고 또 원주 연구를 갖고 있는 정지영 서울시당 사무처장을 10번에 배정했습니다.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모에는 영월 출신 남영호 극지탐험가와 춘천 출신 이진화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또 원주 출신 김기홍 전 도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봄철 산불 방제 대책 기간을 맞아 위성 이동 중계 차량이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강릉의 환동의 특수 재난 대응단으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영동 지역은 3월부터 5월까지 대형 산불 발생의 우려가 커 산불 발생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찾아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동 중계 차량을 이동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이동 중계 차량은 재난 현장을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고 현장 영상을 송출할 수 있으며 화상 영상 회의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봄에 개최되는 지역 대표 축제들이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제3회 횡성 호숫길 축제는 5월 초 개최 일정을 오는 9월 12일로 연기했고 4월 열릴 예정이던 횡성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제도 9월 5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앞서 영월 대표 축제인 단종제도 4월 마지막 주에 열릴 계획을 한 달 연기해 오는 5월 29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구 9만 명 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동해시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 장려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개정해 첫째 자녀 출산 장려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했고 둘째와 셋째 자녀까지의 출산 장려금도 120만 원과 180만 원으로 각각 증액했습니다. 또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른 지역 학생이 기숙사로 주소를 옮기면 주거비를 지원하고 군장병 주소 이전 장려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동해시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9만 210명으로 9만 명 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아파트 가운데 서울 사람이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강원도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인포가 한국감정원의 지난해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사람의 강원도 아파트 거래는 2,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이 1,986건, 부산이 1,64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630건, 춘천 355건, 강릉 3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인포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강릉선 KTX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망이 확충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원 맞춤형 블로그 쌤통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과 통하는 공간이라는 뜻의 쌤통은 강원도 현직 교사들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를 직접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프로젝트 수업과 수업 평가 혁신, 기초학력, 학부모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명의 교사들이 관련 분야의 교육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연수와 공모 사업 등 교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농식품 가공업체와 농어촌 민박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가 융자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0억 원인 지원 규모가 250억 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시기도 한 달 앞당겨져 5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인은 3억 원, 법인은 1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이율은 1%입니다. 강원도는 농업 경영체에 한해 지원을 받아 다음 달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